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지난 3주간의 주식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가장 큰 원인, 여러가지 악재가 있겠지만 수급 측면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신용융자 잔고 추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출근을 해서요, 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자, 그 통계 자료에서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았습니다. 자,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 단독으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 단독으로, 그리고 합계치 이렇게 구분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7월 5일 지난주 목요일 마감 기준입니다. 자, 6월 중순 대비해서 거의 한 1조 4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3주 만에 10% 가까이 감소한 신용융자 잔고 추이인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데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2% 부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버리지 투자에서 신용융자 잔고 추이가 가지는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면요, 지금 화면상의 그림처럼, 자, 자신의 작은 힘을 가지고, 자신의 작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큰 투자 자금을 굴리는 투자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 자금을 땡겨와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외에 주식자금 대출이나 스탁론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금도 있지만 신용융자 통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레버리지 투자 자금의 통계치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버리지 투자 자금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1장은 상승장에서 모멘텀을 태워준다라는 것이죠. 이 레버리지 자금을 쓰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상승세에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는 정도가 아니고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냥 곱게 현재가나 밑에 호가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위에 호가 내지는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게 되죠. 자, 하지만 너무 뜨거운 불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듯이 너무 강렬한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 자금의 성격은 자칫 큰 후유증을 투자자들에게 남기는데, 하락장이 형성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어쨌거나 자기 자금의 몇 배의 투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1%만 하락해도 그 몇 배, 2%, 3% 또는 5% 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 10% 정도 하락하게 되면은 20% 이상 손실 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심한 경우에는요, 자, 이 신용융자를 대출해준 증권사 또는 스탁론을 대출해준 저축은행이나 그쪽에서 본인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RMS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마진콜이라고 하는 강제 집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곱게 매도하는 게 아니고 하한가 내지는 체결이 가능한 호가로 투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고요. 이런 현상 최근에 3주 동안 소형주 급락 시기 때 소위 남북 경협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허무하게 폭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레버리지 투자 자금으로 인해서 강제 청산이 벌어지면서 자, 남북경협주 소형주들이 연이어 폭락하는 그러한 가장 큰 원인 레버리지 투자 자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투자 자금이 크게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전체 신용융자 자금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합계 신용융자 자금 통계추인데요. 자, 지난 6월 10일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3주간 감소하면서 1조 4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매우 크게 줄어든 그런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줄어든 동안 레버리지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그 손실폭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엄청나겠죠? 예. 자, 그런데요. 이러한 하락이 발생을 할 때 소형업종 같은 경우 마진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큰 하락이 발생했고 소형업종 지수 자체도 역대급의 하락을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3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신용융자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요 부분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감소한 신용융자 잔고를 보게 되면 3월 말 수준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큰 고름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 들면서 일단은 그 스몰캡에서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종목들이 아직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종목들이 왕왕 관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하락했던 소형주들이 조금씩은 너무 많이 하락했다 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낙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고름은 빠졌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직은 뿌리 깊은 고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간 제목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신용융자 10조 원대 라인까지는 축소되어야지만 자, 어느 정도 큰 고름들이 거의 다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 수준이 작년 연말 수준의 신용융자 규모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드름, 우리 사춘기 시절의 여드름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이마에 난 여드름을 짜보면요. 일단 처음에 퍽 하고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 여드름이 다시 재발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드름의 고름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짜줘야지만 결국은 결국은 그 여드름이 가라앉고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용융자 규모도 큰 부분이 감소하긴 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진짜 뿌리에 있는 고름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수준이 대략 10조 원대까지 감소해야지만 진짜 뿌리고름이 나왔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지난 3주처럼 갑자기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그림보다는요, 시장 등락 속에 신용융자 규모도 증가 감소하면서 완만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 시장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 3주와 같은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뭔가 바닥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향후 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신용융자 규모도 천천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요게 어떻게 보면 더 애간장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락, 상승하락 반복하면서 바닥을 잡아갈 때, 상승했을 때 치고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쭉 빠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요 오히려 투자 심리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락할 때보다 바닥을 잡을 때 무너지는,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후에 주가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더라도 위아래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타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때가 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점, 향후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될 때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